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자산 폭락이 시작되고 있다. 자산 폭락이 시작되고 있어서 자산 폭락 시기에 용기 있게 부동산이라든지 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승기에도 사면은 큰 부자가 될 수 있겠고요. 상승기에 사면은 그냥 뭐 적당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폭락한 그 시점, 그 시점에 살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하반기부터 이미 그 전조 현상은 보여졌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하반기 때부터 봐보니까 가상자산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주식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가상자산을 소액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격이 한 달 단위로 막 8천에서 7천, 6천, 5천, 4천, 3천, 2천, 지금 이제 2천 대까지 2천만 원대까지 돈으로 떨어졌죠. 8천에서 거의 막 한 달 반 간격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식도 뭐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기존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 가장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종목 하나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하나가 대한민국 코스피에 바치는 퍼센트 비율이 자산 비율이 한 뭐 20-30% 정도 되나요? 그 정도로 이렇게 종목 하나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하락하면 코스피 자체가 하락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코스피도 뭐 한 3,300에서 지금 2,300까지 그 천이 날라갔습니다. 쭉쭉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도 뭐 지방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제가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데 작년에부터 나주시가 별로 좋지 않았었고요. 그 전에 뭐 중소도시들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도 물론 대구하고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는 작년부터 이미 뭐 하락으로 돌아섰죠. 그리고 지금 올 상반기에는 뭐 인천광역시, 그다음에 다른 뭐 대전광역시, 부산 다 하락으로 울산 뭐 다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유일하게 안 돌아선 것이 광주광역시 아직 좀 오르거나 올 상반기에도 뭐 이렇게 좀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 강남구하고 서초구 빼놓고는 전부 다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아파트가 전부 다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이게 왜 부동산도 다 하락하고 가상자산도 하락하고 주식도 하락하고 부동산도 하락하느냐, 여기에 그 핵심 내용. 자, 부동산은 저는 이제 부동산을 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부동산이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는 요인은 뭐 전문가분들 요건으로 보면 한 300여 가지가 항목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것 말고도 사실 찾으면 뭐 500가지도 되고 1000가지도 되겠죠. 근데 지금 현상적으로 가장 큰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현상적에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대출도 있을 것이고, 뭐 많이 있는데 가장 큰 현상,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큰 현상,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이자율은 왜 오르고 있죠? 물가 상승률이 오르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이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지금 뭐다? 이자다. 물가 상승인데 또 거기에 이자가 있어요. 그러면 왜 물가 상승률을 가장 무서워하고 또 이자를 가장 무서워하는가? 자, 물가 상승률이 많이 됐거든 기업체 같은 경우 돈 더 많이 벌어서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소비하는 소비 주체들은 이제 겁나는 거겠죠. 그 이자가 또 왜 부동산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이자가 제일 겁나냐면, 지금 이자가 1.75가 기준금리고 현재에서 각자의 신용에 따라서
실제 대출 금리는 어떤 사람은 3%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담보대출이 뭐 3%대, 어떤 사람은 2%대도 있습니다. 2%대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4%대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대도 있고, 어떤 사람은 6%대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예를 들어서 5%고 신용대출 한 것은 뭐 7%, 8%대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각자가 다 틀려요. 각자가 다 틀린데 이게 왜 겁나냐면 미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걸로 예상되죠. 자이언트 스텝으로 해서 0.75 올릴 겁니다. 다음에 조만간 지금 7월에 있는데 7월에도 0.75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0.5 말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 역전되죠. 한국 경제가 더 안 좋아지죠. 돈이 더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 돈 못 빠져나가라고 환율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하는 기업체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니까 수출하는 업체들이 유리한 포지션을 취해주기 위해서 하는 한도 안 올릴 수 없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는 건데 더 올릴 것이다. 근데 미 연준이 간단하게 몇 번 올리고 끝날 거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주체들의 분석들을 보면 한은도 올리고 미 연준도 올해도 계속해서 올리고, 그래서 기준금리를 막 3.75% 올리겠다, 올 연말까지 3.75다, 4%다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환율도 우리가 뭐 1,350원이 될 수도 있고 1,400원도 될 수 있고 막 1,500원도 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미래의 상황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자, 경제 사정이 더 안 좋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가 더 안 좋을 거라는 식으로 많은 또 전문가들도 예측을 합니다.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 하신 분도 있죠. 그것은 미래의 일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다? 경제가 지금 하향 곡선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내년 상반기에 더 일어날 수도 있다. 물론 올해 하반기에 뭐 11월이나 12월에 끝마치고 최정점을 찍고 올라설 수도 있겠죠. 내년 상반기에 최정점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서 내년 예를 들어 상반기 5, 6월이 최저점일지, 그래서 올 연말에 최저점일지, 내년 3, 4월에 최저점일지, 내년 7, 8월에 최저점일지, 내년 9, 10월에 최저점이 모르나 경기가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건 누굽니까? 지금 이제 연끌하셨던 분들 2030, 특히 어떤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 내가 풀로 맞추고뒀고 어떻게 돈을 막 더 끌어다 쓸 수 없는, 자, 이런 상황에서 대출이 많이 이루어진 사람들 굉장히 뭐 힘들 거라고 예측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계속 부동산 했었을 때, 부동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겠죠? 상승기에 부동산을 잡고, 상승기에 부동산을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 호시절에 풀 대출을 일으키고 일정 금액을 대출을 상환시켜야 된다겠죠. 지금 부동산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는 것 중에 하락기에 잡아야 정말 큰 부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올 하락기는 지금이 작년 말부터 하락을 시작했고 지금도 하락이 진행 중이고, 최저점이 내년 올해 뭐 11월 12월이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 내년 하반기가 될지 모르나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럼 부동산은 언제 사야 되냐?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렇게 확인되는 시점이고, 내년 상반기에서 그 최저점을 확인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진입할 때쯤, 아니 내년 하반기에 사셔도 괜찮고, 사람마다 뭐 각자 틀리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근데 사시는데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은, 내가 대출을 커버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대출을 이자율을 그러고 커버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 근데 이게 불안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세가 있잖아요. 전세 끼고 사시면 돼. 지금 전세 끼고 사실 분들은 지금 사셔도 되고, 올 하반기에 사셔도 되고, 내년 상반기에 사셔도 되고, 내년 하반기에 사셔도 된다. 지금이 기회이다. 기회. 지금 서울은 가격 할인도 들어가고요.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미분양 나고 있고요. 규제 막 다 풀고 있죠. 미분양이 더 나면 더 규제를 풀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매매로는 지금 시점에 사실 시점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칼날처럼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이자율이 막 폭등해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지 말고, 만약에 지금 그래도 꼭 자산 시장에 뛰어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사셔야 되냐면은 주식 시장, 그 다음에 가상자산 시장에 계속 분할 매수 하시는 것도 괜찮다. 여러분이 급여가 300만 원이야. 200만 원 뭐 쓰고 100만 원이 남았어. 아니면은 100만 원이 여윳돈이면 50만 원씩 매달 가상자산을 사는 거야. 50만 원씩 매달 주식을 사들이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최저점은 누구든지 찍을 수는 없어. 근데 최저점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 최저점에 때 내가 돈을 왕창 뭐 할 수는 모르는 거니까, 지나봐야 최저점을 아는 거니까 이 시점부터 가상자산과 주식은 살 수 있다. 괜찮다라고 보이는데, 주식과 가상자산에 또 뭘 하셔야 되냐면 절대 지켜야 될 원칙 하나가 대출을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가상자산과 주식은 절대 대출, 왜냐면은 이게 급변동하고 변환율이 너무 심해요. 부동산은 대형 항공모함 같은 거라서 오를 때 계속해서 오르고 떨어질 때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그러는데 그 떨어지는 폭도 주식이나 가상자산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일으킨 것을 내가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그 부분만큼만 상환하면 되는 거죠. 주식 같은 경우는 며칠 사이로 예를 90%도 날아가고 80%도 날아가니까 그 담보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주고 산 아파트가 있는데 3억 대출을 일으켰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4억으로 하락하더라도 담보 가치가 뭐냐면은 4억이잖아요. 근데 나는 3억만 대출했으니까 은행이 갚으라는 소리를 안 하겠죠. 근데 또 이것도 떨어졌어요. 만약에 2억 5천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나는 3억 대출을 일으켰으니까 5천만 원만 상환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금에. 그리고 이것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은행은 나를 뭐 경매를 넣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자율을 높인다든지 좀 예를 들어서 뭐 기간도 줘요. 한 6개월 안에 좀 넉넉하게 줍니다. 주식보다는 넉넉하게 줘요. 주식은 이틀 주죠. 이틀 만에 반대 처분 시켜버리니까 내 자산이 예를 들어서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자산과 주식은 대출을 일으키지 말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동산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전세 끼고 사거나 분양권만 사거나. 왜 전세 끼고 사거나 분양권을 사냐면 전세 계약은 보통 2년 가잖아요. 그 다음에 분양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냐면 분양권을 피 주고 사지 마시고, 분양권을 뭘로 지금 나온 아파트를 분양으로 지금 막 분양한 아파트들을 피 주고 사는 것은 괜찮은데, 이미 분양해 놓은 지 1년이나 지난 아파트들을 피 주고 사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안 끝나. 이게 뭐냐면 이 하방의 곡선이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역사의 200년, 300년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 어떤 위기가 오면 거의 2년 안에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 1월 달부터 계산해 보면은 22년, 23년 나오죠. 2년이죠. 그래서 23년 12월쯤 되면은 저는 이게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보는 거죠. 물가가 잡힙니다. 어떻게 잡히냐면은 미 연준이 물가를 잡힐 때까지 이자를 올립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무식하게 올려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자율 0.5를 올려본 적이 없죠. 빅스텝이 최고예요. 아니 올려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0.5를 올리는 게 0.75를 올려본 적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러나 미 연준은 0.75도 올리기도 하고요. 한 방에 1%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게 미 연준 1.25도 올릴 수 있습니다. 걔네들은. 그래서 팍팍 치고 올리면 물가가 안 잡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영업자들, 준비되지 않는 자영업자들, 소기업들 부도나거나 망해 나갈 수 있는 게 지금 또 눈에 보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주식도 막 더 떨어질 거예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가 매집을 해야 되는데, 왜 추가 매집을 제가 계속 하라고 하냐면,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은 워런 버핏이 지금 22년 5월까지 해가지고요, 뭐 38조인가 손실이 났다고 하고, 투자를 60몇 조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실이 났는데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6개월간
6개월 통계해가지고 48조인가 뭐 40 몇 조인가를 또 손실을 봤대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더 투자를 하고 있죠. 90 몇 조를 더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또 막 몇십 조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로포핏 눈에는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자, 대한민국도 지금 어떻게 됐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봐보면 거의 반타작 50%가 할인됐으니까 엄청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저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주식을 또 투자할 때는 어떤 걸 사시라? 삼성전자, 예를 들어 KTNG, KT, 아주캐피탈, 뭐 이런 거. 왜 이런 것을 추천해요? 대부분 배당주입니다. 배당을 많이 해준 거고요. 또 시세 차익도 오고, 대한민국, 저는 세계에서 이렇게 쭉 봐보면은 어떤 사람이 제일 그 투자자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현존하는 사람 중에서 뭐 피터 린치, 그 다음에 워런 버핏, 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도 막 엄청 있죠. 근데 워런 버핏이 저게 보기에는 제일 괜찮은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런 버핏은 현금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회사를 아예 통으로 매수한다든지 회사에 투자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봐보면 워런 버핏이 어떤 주식을 사가지고 어떤 주식을 얼마에 팔았다 이런 데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제가 보기에는 워런 버핏은 배당 투자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요. 배당 주식에서 배당금이 계속해서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달 나오는 배당금을 가지고 추가 구매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 호황 시절에는 배당금이 들어오면 좀 쌓아두고 조금 투자하고, 그리고 불황 시절이 지금 들어오면 주식이 저가로 가격이 떨어지고 안 망할 회사를 더 많은 기존에 있는 배당금과 지금 들어오는 배당금을 합쳐가지고 더 많이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배당금이 나오는, 배당이 나오는, 여러분들도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때 배당금이 많이 나오는 주식을 사서 또 배당을 하게 하고, 아파트도 월세 현상, 상가도 월세로 구축해서 그 월세로 또 추가로 주식을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나주혁신도시도 지금 아파트가 계속 거래 안 되고, 광주 광역시도 지금 거래 안 되고 다 그러는데, 지금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가격 싸게 뭐냐면은 그 판매하실 분들은 아예 시장에 내놓지 마세요. 안 팔려요. 아예 내가 급하신 분들은 가격을 엄청 싸게 내놔야 가격이 아파트가 팔릴까 말까 하는 겁니다. 이게 아예 나 손실 보고 좀 손해 보고 이렇게 팔고 싶으신 분들은 아예 시장에 물량을 내놓지 말으세요. 괜히 물량만 많으면 가격이 더 하락하니까요. 그리고 한 2년을 더 돌리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2년을 돌리시면 아마 23년이면 최저점을 통과하고 24년, 25년에는 지금 2021년에 부동산이 대한민국에 최고로 찍었잖아요. 그때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21년에 20년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던 것은 다 이유가 뭐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 돈을 많이 풀어서, 미 연준이 최저금리로 해서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기준점을 보통 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미 연준은 언제까지 이자율을 올릴 것인가?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2%가 될 때까지, 2% 언저리, 예를 들어서 2.2%, 뭐 2.5%, 2.3%, 2.1% 여기 될 때까지, 그러니까 2%가 기준이에요. 2%가 될 때까지 금리를 무식하게 올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상자산, 주식, 부동산이 마구마구 폭락한다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실업이 다시 증가돼. 그러면 다시, 지금 미국이 실업이 완전히 4%대가 달성됐죠? 미국은 실업이 4%대가 되면, 미국 기준입니다. 한국 기준이 아니고, 뭐냐면 실업률 체계도 뭐 한국과 미국이 틀린 거니까. 미국 기준으로 지금 완전 고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급을 막 더 주겠다고 해도, 시간당 급여를 더 주겠다고 해도, 지금 현재 뭐 한다? 종업원 구하기가 힘든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그거와 상관없이 고용시장은 좋기 때문에 뭐라 한다? 계속해서 이자율을 올려쳐낼 것이다. 근데 이제 물가 상승을 자꾸 기자하다 보면은 이자가 많이 올라가서 또 기업체들이 망해서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피크점을 또 언제다? 말씀드린 거죠. 실업률이 2%가 될 때 피크점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되는데? 이걸 거꾸로만 하시면 돼, 거꾸로. 실업률이, 이자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갔을 때, 그래서 시장이 폭락하고 주식이 떨어지고 부동산이 떨어졌을 때 이때가 사는 시점이고, 팔 시점은 언제다? 그렇죠. 완전 고용률을 이룬 미국 기준으로 실업률이 4%가 될 때가 파는 시점입니다. 이걸 거꾸로 하세요. 거꾸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